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자, 오늘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조국했다. 오늘 또 참 정청래하고 봄봄님 방폭 방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환상의 투톱이에요, 진짜. 쌍대포다 이거는. 양쪽에서 조조되니까 정대포와 족구기가 쌍포로 조조되니까 진짜 방송 컨텐츠가 참 끊길 날이 없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는 기분 좋아요.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저녁 때도 방송 나가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일단 이 열받는 영상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유산을 없애겠다는 결단을 하셨고 정무적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초기에 정리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는 어떤 그 농전의 한 면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또 나오신 다음에 그 SNS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뭐 저는 SNS 논란 중에서 뭐 제가 된장찌개 찍은 사진으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일날 8월 15일 날 당일날 제 사위가 예약을 해둬서 밥을 먹고 제가 된장찌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가족과 밥 먹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고기를 먹은 걸 숨기고 된장찌개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좀 단적으로 좀 속이 좀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2030들. 그 부분은 좀 진지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다른 세대보다 좀 높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30 세대가 저나 또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낮은 세대인 게 분명합니다. 그건 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른바 2019년에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그 평가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해결되었습니다만은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또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언론 민들레의 고일석 기자의 계산에 따르면 제가 한 13번 정도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 물론 전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계속 사과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2030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걸 사과를 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으로 해야 될 일은 사과를 계속 해왔지만 사과를 말한다고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라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 분노, 앞으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또 2030의 그 세대에 계신 마음이 한 번에 풀리겠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꾸준히 천천히 그분들과 소통하고 경청하고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예정된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2030 젊은이 중에 특히 약간 남성 쪽의 일정 비율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상. 이거는 어떻게 혹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확인됩니다만은 2030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 60대는 좀 진보 성향이라면 20, 30대와 70대가 특히 20, 30대 남성의 경우 그렇습니다. 20, 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이 보이는데 저는 단순한 보수 성향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른바 극우 성향을 아직 보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아주 걱정이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극우화도 마찬가지인데 그 청년들에게 자신의 미래가 불안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장과 일자리와 뭐 육아와 출산과 육아 이런 것이 불안할 예. 때 극우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는 그 한국의 이제 보수라고 말하는 정당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통상 말하는 보수 정당인데 윤석열의 계엄, 예. 내란을 계기로 이미 극우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보수 정당의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지고 극우 정당이 보수를 대체한 상태에서 네. 2030의 길을 이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포획하고 예.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참 황당무계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일단 된장찌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꼬인 사람들이 회개한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몇몇 유튜버들 저처럼 조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튜버들 몇 명이서 지금 얘기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상파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다 보도가 됐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또 유권자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 꼬인 사람들의 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황당한 지금 황당한 소리지. 심지어는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한테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 돼지로 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그게 조국에 대한 어떤 불만에 의한 것이건 혹은 이런 행위 자체 된장찌개만 찍어서 영상을 올려놓은 이 된장 코스프레 행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서건 유권자들이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다 유권자들이잖아. 본인이 획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랑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식당에 갔는데 어떤 이제 그 고객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 이거 너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야 네가 임마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거 다 맛있는 건데 왜 너만 그래?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 모르겠어. 예? 식당에 오는 사람들의 뭐 20-30%가 10명 중에 3명이 야 이거 너무 밥이 맛이 없잖아 이거. 이래갖고 식당을 어떻게 해?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식당 주인이 야 먹기 싫으면 꺼져. 너 돼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래야 무슨 정치를 해요?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또 모르겠는데 오늘 SNS에 이런 걸 또 올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털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조털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무슨 잘못을 하는데 그게 잘못인지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여돼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못해.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오늘 SNS에 이걸 올렸어요. 고기 먹은 거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회개한 분들이 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럼 조국에 대해서 이거 된장찌개 이거 잘못 올렸어. 이런 거 올리지 마. 봄봄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돼진 거네. 유권자들이 다 돼진 거예요. 이 잘못을 해놓고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게 왜 잘못인데 이러는 거야 지금 상황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조국이건 정청래건 김어준이건. 그 주진우 방송 주진우가 이제 제가 심평이 폭로를 했잖아요. 윤석열은 정의로워지려고 했고 김건희는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이 아프다. 줄리 의혹은 가짜고 최재형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스픽스 방송을 봤더니 최재형 목사님이 주진우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화가 나지. 최재형한테 이제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방송 접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제가 안 접어도 난리가 나요. 예? 시청자들이 야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네가 무슨 진보 유튜버야? 방송 당장 때려쳐. 진짜 방 폭파되고 채널이 이 채팅창이 완전히 걸레가 될 거예요. 그런데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주진우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보고 있고, 주진우나 김어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도 심평이랑 전화통화했다 인정을 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잘못인데? 뭐가 문제인데? 이래 버리는 거야. 좀 조국도 똑같아. 아까 정청래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가 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느냐. 이게 실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찌개는 죄가 없대. 그럼 한우는 죄가 있나? 된장찌개는 죄가 없어서 SNS에 올리고 한우는 죄가 많아가지고 SNS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논란이잖아. 안 올렸으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SNS 지지를 안 했으면은 출소하자마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조국 사면 반대한다고 조국 사면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푸름선님 환갑 넘어 원숙할 나이에 습관적으로 먹방이나 올리고 감옥에서 내보내주니 된장찌개 에그타르트로 논란 자체를 생산하는 저 인간 뭡니까? 털보가 빨아주고 순포옹이 맞장구 쳐준다고 해도 민심은 냉정합니다.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조국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 뭐 40, 한 4, 5%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조국 사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네.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정청래 지지율을 김현 의원이 홍보물을 만들어갖고 막 홍보를 하잖아. 정청래 당대표 지지율이 45%가 나왔다. 그 다음에 78%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걸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홍보할 내용이 아니에요. 집권 초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뭐 60%, 7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지율 다 까먹고 45%의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 위원장이 그걸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렸다라는 건 지지율이 잘 나왔어. 이거예요. 지지율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이게 지지율이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45%면은 잘한 거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그러는 거예요. 내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40%가 넘네? 나 잘한 거야. 똑같은 거예요, 심리가. 그런데 그 40% 중에 대다수는 민주당 지지층이야. 민주진보 유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0% 내지 80% 정도가 정청래나 조국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의 70%, 80%가 지지를 하면, 그럼 됐지. 이거예요. 그게 왜 됐냐? 자, 그러면 당대표를 할 수가 있잖아. 제가 아무리 까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60%는 정청래를 찍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합당을 해.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이 당대표를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70% 내지 80%가 조국 사면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조국 당대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야.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것만 보는 거야. 당장 눈앞의 것만.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는 그 다음이겠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당권만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김문수랑 장동혁이랑 심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제가 늙은 또라이, 젊은 또라이 투톱이 또라이 대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 힘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은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그거를 그렇게 된 상황, 중도와 진보 민주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김문수하고 장동혁을 욕하고 국민의힘이 점점 고립되고 있는 거, 이 상황을 김문수나 장동혁이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무슨 직권이고 나불행이고 그건 다음 문제고 상관없고 나는 당권이나 쥐고 여기서 계속 헤쳐먹으면 되는 거야. 지금 정청래나
저는 그 조털레의 심리가 김문수, 장동혁, 전한길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응? 이게 김동길이야. 김동길입니다. 김동길. 조털레, 민주당의 조털레와 국민의힘의 김동길이 심리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 나라야 어떻게 되건 뭐 중도가 우리를 버리건 말건 나는 당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당권을 일단 잡아야 대권으로 가지. 그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위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따위. 국민들의 마음은 국민들의 불편한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문화님 감사드립니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만 계속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개돼진 거야. 그러니까 이따위 짓을 하죠.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하나 재밌는 게시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카롱이라는 사람이 마카롱 땅게이라고 당대표 선거 때 제가 한번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사람입니다. 정청래의 아들이죠. 정청래의 아들입니다. 정청래가 이제 또 딴지일보 게시판에 아버지다, 아들아, 뭐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조국혁신당 창당 행사에도 뭐 참석을 해갖고 SNS에 글을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정청래의 뒤에 조국혁신당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아들이고 조국의 깐부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써놓은 거 보세요. 이게 정금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조국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K 미남 아들이 있다. 내가 2030 여성이라면 절대 조국을 까지 않겠다. K 시아버지 조국. 그저 가파더인 로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뭡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들이 조국 아들의 얼굴이 공개가 되면은 조국을 지지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얼굴로 대통령, 저는 조국 대표가 뭐 옛날에는 그래 뭐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얼굴로 장사할 나이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 이제 60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좀 얼굴로,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주간 경향에 나름 진보 성향의 이제 이런 잡지인데 2년은 너무 길다. 그래갖고 뭐 이번에 이제 사면에 대해서 불편한 이런 마음을 그 기사로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표지로 썼는데 여기에 조국의 이제 사진을, 제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 머리나 쓸어 남기는. 그래서 이게 얼굴로 이제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얼굴을 보시면은 이게 조롱거리가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등판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여러분, 그 정치라는 게, 선거라는 게 잘생긴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정우성이 하면 되겠네. 정우성은 또 진보 쪽이잖아. 민주당 쪽이잖아요. 정우성을 아예 그냥 대선 후보로 내보내지 그래. 지금 이게 족바들의 문조털의 이게 멘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야, 사고방식 수준이야. 이러니까 개돼지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얼굴 반반하게 생긴 사람들 바지로 내세워놓고 김어준이 마사지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서 지들끼리 헤쳐먹는. 제가 이미지 정치한다고, 안에는 속은 완전히 질소과자예요. 질소과자 속빈 강정인데 겉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얼굴파리 해가지고 이걸로 정치를 하려고 그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응? 조국이 아들이 잘생겼으니까 2030 여성이 조국을 지지할 거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조국이 수준이 딱 보이는 거지. 응? 김어준이 제가 볼 때는 조국을 미는 이유도 이 뭐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하고 제가 볼 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지만 그럴듯한 거죠. 얼굴이 반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잘생겼으니까 찍어줄 거야. 이게 무슨 진짜 뭡니까 그 섹스 뭐 저기 성기구 파는 그런 정도 마인드인 거잖아요.
참 창피하고 좀 한심하다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2030 문제와 관련해서 2030 남성들이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극우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게 이제 꼰대 마인드죠. 그 2030 남성들이 극우화 됐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진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민주당의 이런 행태, 조국의 이런 행태, 그 다음에 정청래의 저런 행태, 이미지 정치하는 거, 쇼하는 거, 여기에 환멸을 느끼는 게 좀 강하다고 봅니다. 2030 남성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페미니즘 문제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화 현상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떠나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권자들을 극우라고 폄하를 하는. 자, 이준석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사기당해서 지금 2030 남성들이 자기 길을 못 찾고 있고, 자, 이번 대선 때 2030 남성들이 뭐 이준석을 많이 찍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찍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극우화가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민주당 뽑아놔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고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고. 아까 문재인과 윤석열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과 과연 문재인이 무슨 차이가 있었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조국은 또 뭡니까? 조국은 윤석열, 문재인한테 그렇게 당하고 또 문재인, 김어준한테 붙어가지고 정치질 한다고 저러고 있는 조국은 또 뭐예요? 민주당이 정치 똑바로 하면은요, 저는 2030 남성들 얼마든지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극우화입니까? 다 유권자 탓이에요, 지금. 조국 대표가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뭐 김치찌개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회개한 사람들이다, 꼬인 사람들이다, 유권자들 욕하고, 2030 남성들이 자기 지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극우다라고 욕하고, 자기 조국 지지 안 하면 극우입니까? 민주당 지지 안 하면 극우예요? 나 빼곤 다 극우야? 그 국민의힘 애들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애들은 자기들 빼고 다 빨갱이잖아.